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의성이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교 분위기가 창의성이 없도록 하는 분위기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K-팝이라는 K-culture 뭐 이거를 한류를 하는데 한류가 지금 세계적이잖아요. 근데 이 한류의 가장 중요한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창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업 방식이나 교육 환경이 참 창의성이 안 생기도록 돼 있는데 어째서 우리나라에 이런 창의성이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을까요? 아는 사람? 아니, 학교 수업은 창의성을 될 수 있는, 내 생각에는 창의성하고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째 이래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이 한류를 이래 만들어냈을까요? 아는 사람?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창의성은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창의성이 일본 사람들은 참 그 어른들한테 참 얌전하고 얘들도 빨라요. 발도 어른들이 안 뻗어. 다 어묵을 다 이래 하는. 시킨들 잘 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 머리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K-팝을 못 따라가. 우리 한류를 못 따라가. 그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답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내 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 할아버지 전공이 도덕교육이에요. 할아버지 전공은 창의성 교육이 아니고 원래는 도덕교육이었어요. 도덕교육인데 지금은 창의성 교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할아버지가 도덕교육을 안 하느냐?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도덕 연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200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1999년 가을에 할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학회가 열리는데 할아버지 보고 이제 내년부터는 2000년이 되니까 교육부가 교육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교육부의 직원들이 정할 수도 없고 교육부 장관이 정할 수도 없고 이걸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수님 중에서 앞으로 2000년부터 2100년까지 우리나라 교육 목표를 정할 사람이 누가 있노 찾아봤어. 그런데 교육학회에서 누가 나를 추천된 거야. 그래서 내가 1999년 가을에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학회가 열리는데 내가 갔어요.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교육학 전공한 사람들이 앉아있고 교육부에서도 이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내가 뭐라 하느냐의 소리를 잘 듣고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공이 도덕교육이니까 사람들이 야, 도덕교육에 대해서 아마 말하겠지 싶은 거예요. 내가 나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래 말했어요. 내가 20년 동안 도덕교육을 연구했는데 결론이 도덕교육은 하면 할수록 안 됩니다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 사람들이 좀 놀래가지고 아니, 도덕교육을 하면 안 된다니 그럼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나라 도덕교육을 어쩌란 말이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래 말했어요. 내가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우수한 학생수록 문방구에서 사람들 안 볼 적에 이 쓰레기를 밖에 버리는 이거 어째 된 겁니까? 내가 그때는 몰래카메라가 안 나왔는데 내가 일부러 학생들한테 논문을 쓰는 그런 장면 딱 이래 관찰해가지고 했는데 이상하게 딱 쓰레기통에 넣는 애도 없는 거예요. 그 학교가 왜 그렇지? 가서 물어보니까 교육부 지정 도덕연구학교라. 도덕연구학교 아들이 다 정확하게 도덕교육을 잘해야 됐긴데 도덕연구하는 학교 아들이 문방구 앞에 쓰레기통에 넣는 놈이 한 놈도 전부 다 길에 버려. 이게 어째 된 거냐? 그래서 할아버지가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심리학으로 원인을 알아냈어. 이게 정신분석학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정신분석. 정신분석학은 프로이드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그 반대로 효과가 난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윤리교육이 도덕교육부터 시작 대학교도 윤리 과목이 있었어요. 그만큼 빠지지 않고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처럼 도덕교육을 많이 한 나라 없어.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뭐냐? 너무 지나치니까. 휴지를 버리지 마라. 이것도 하면 더 보이지. 자꾸 이러니까 학생들이 마음이 한이 맺힌 거야. 이놈의 휴지를 언제 하면 내가 버려야 되겠는데. 한이 맺힌 거야. 아,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덕교육은 이제는 그만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그 대신에 창의성을 연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아이를 키우자 이걸 문장을 바꿨어요. 교육부에서. 그래가지고 인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정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어디 가면 도덕적인 이런 이 말을 안 하고 그러면서 감성이 풍부한 아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감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그때 학교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교수들이 내를 찾아왔어요. 물어봤어요. 김 교수님 오늘 방금 이야기한 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 교수들도 이해를 못 해 내 말을. 도덕교육 안 하는 게 좋다고요. 아, 도덕교육은 그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자기들이 나중에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나는 창의적인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의성 교육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창의성 교육이 안 했는데 왜 이런 창의적인 한류가 발생했을까요? 아는 사람? 방금 할아버지가 설명한 걸 이용해가 답을 해보세요. 아까 프로이드 이론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안 좋다 했죠. 도덕교육은 너무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역설적으로 도덕교육이 잘 안 되는 거라. 창의성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창의성 교육이 됩니까? 전부 다 바로 앉아 전부 다 선생님 이야기 들어 이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무엇에 한이 맺혔겠어요? 창의성에 한이 맺힌 거야. 이놈은 창의성을 한 발휘해야 되겠는데 이 학교가 이런 분위기에 언제 창의성을 한 발휘하겠어요? 에디슨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창의성을 참고 하다가 이게 어째 됐겠어요? 참으면 언젠가는 어째 돼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한류에 처음 시작한 사람이 뭐라 했는가 알아요? 노래 가사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한 맺힌 노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류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류가 계속해서 발전. 몇 가지 할아버지 강의 듣고 느낀 점 질문할 거 물어보세요. 느낀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도덕교육이나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이 걱정을 많이 한 나라가 없어요. 어쨌든 도덕교육을 못 해도 어쨌든 이 도덕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창의교육을 뭐 어쨌든 한이 맺혔든지 우리나라는 창의적인 문화가 역사적으로 있어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우리나라 창의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갑자기 한류가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그 나라의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노래도 맞아요. 그런데 다음에 노래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한글. 언어가 뭔지 알지요? 언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말. 하나는 글자. 우리나라 글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시. 이거 아는 사람이 있네. 역시 중앙시는 다르다. 우리나라 글자는 세종이 임금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누가 만들었어요? 주여. 많은 말이 자, 말을 만드는 사람은 몰라요. 아주 오래된 조상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글자가 창의적이라는 것은 학계에서 세계치열. 우리나라 글자가 창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창의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에 할아버지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말이 창의적이다. 그러면 할아버지 왜 우리나라 말이 창의적이죠? 그러면 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 제일 쉬운 게 숫자부터. 말은 엄마, 아빠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숫자를 하는 게 오늘 예를 들기 좋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숫자에서 제일 처음 1, 2이라는 거는 한자말이에요. 순우리말은 뭡니까? 하나. 옳지, 잘했어요. 하나. 그 다음에 뭐죠? 둘. 잘했어. 둘. 잠깐 있어요. 여기까지 기다려야 돼. 할아버지 강의를 잘 따라와야 돼. 제일 첫째는 뭐? 하나. 따라해보세요. 하나. 그 다음에는 둘.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숫자. 잘 생각해. 이게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만드는 말이야, 말.
말인데 굉장히 창의적이라.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야. 하나는 어디서 나왔을까? 응? 하늘, 맞아요. 하늘. 하늘. 왜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가 나왔는지 아는 사람? 하늘은 하나라서. 왜 하늘을 보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하늘이라고 나왔을까? 이걸 잘 알아내야 돼. 한번 연습을 해봐. 자, 할아버지가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할아버지는 지금 설명이 굉장히 창의적인 설명이니까 정답이라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제일 처음에 사람이 하늘을 볼 때 어떻게 봐요? 하늘을. 바빠가지고 하늘 안 본 사람이 있어.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딱 본 거야. 처음 하늘을 본 느낌이 어때? 놀라겠지. 그러니까 입이 어째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있으면 턱이 아프겠죠? 그러면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면 어디 됩니까? 늘. 그래서 하늘. 이렇게 된 거예요. 늘.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는 게 있어요. 하늘을 한참 보다가 놀래가 하늘 그다음에 넓은 들판이 쫙 걸치는 게, 예? 끝없는 들판이. 지금은 아파트 많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들판이 참. 그때 들판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또 느낌이 어떻겠어요? 너무 넓은 들판이 내 앞에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겁이 나가지고 덜덜 떨리는 거야. 덜덜 떨리니까 이게 둘이 돼. 들판이 됐고 둘이 된 거야. 하늘에서 하나가 나왔고 덜에서 덜덜 떨다 보니까 덜에서 둘이 나온 거야. 아, 할아버지가 이래 설명한 데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 기분 나쁜 사람. 이야기해봐.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괜찮다 하잖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일리가 있단 말이지.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나오는 느낌이 소리를 잡은 것이 하늘과 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와 둘. 그 다음에 아들과 딸. 땅도 나와, 땅, 들. 이런 것들이 비슷한 발이지. 아들, 하늘, 비슷하잖아요. 지금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그냥 이래 모아가 여러분들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니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 그러면, 그거 참 재밌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래가지고 여러 학자들이나 옛날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줍니다. 셋은 어디서 나왔죠? 셋.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할아버지 강의를 잘 들었으면 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면 돼요. 셋은 어디서 나왔을까? 셋. 새. 하늘 나는 새. 그거 어떻게 알았지? 새. 성민이는? 새를 보고 만든 건데, 새가 머리 날개 2개니까, 총 3개니까 3개. 그런데, 어떻게 뭐가 이래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이래 싹 지나가는 게 보인 거라. 바람이 새 하면서 보면서, 새 하면서, 그래서, 저게 새다. 이래 말한 거라. 이래 말해도 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창의성 시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웃으면 돼. 자, 보세요. 새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이가 나왔어요. 사이가 뭐예요? 사이. 뭐와 뭐 사이. 사이. 이게서 셋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누가 경찰이 내보고, 아저씨, 그 이상한 거짓말을 하는데 잡고 갑시다. 이래 아무도 안 해. 이런 상상에는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흥미로운 거래요, 흥미가 뭐예요? 영어로 흥미를 아는 사람. 이 중학생. 흥미를 영어로 뭐라 하노? interest자. interest가 뭔가 하면, inter란 말은 사이란 뜻이야. 사이. 뭐와 뭐 사이, interest란 말, est란 말은 그것이네. 뭐가 점이 싹 지나가는 게 interest가 뭐냐? 재미가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 둘까지는 뭐가 딱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3개 딱 들어가니까
뭔가 막 뚫리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게 하나 들어가지고 갑자기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제목은 창의성은 세 번째에 있다. 이겁니다. 할아버지가 왜 창의성은 세 번째에 있지? 아는 사람. 그냥 자기 느낌을 이야기해봐. 가은이부터. 약간 못하겠어? 성미, 왜 창의성은 세 번째에 있지? 그거 응. 숫자 하나, 둘, 셋에서 창의성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창의성이 세 번째. 첫 번째는 응. 열로 가고, 응. 두 번째는 열로 가고, 세 번째는 열로 가고, 열로 가고, 같이 알았어. 뭔가 다르지? 1과 2는 뭔가 딱 대립되는 느낌이 나잖아, 그치? 네. 그런데 3은 이 중간이 지나가니까 뭔가 뚫어주는 느낌이 나잖아.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항상 뭐가 딱딱 막히는 거야. 또 어떤 주장을 하면 내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해. 그럼 나는 이것이 좋다. 근데 상대방은 내하고 달라. 이런 뭔가 서로 경쟁이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내 편, 네 편, 이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갈라진다 이거지. 갈라지는 것을 끝나면 발전이 없어. 그러면 이 갈라진 데서 뭔가 다시 또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한자가 참 좋은 점도 있어요. 인간이라 그래, 사람은. 인간이란 말은 인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사람이 요래 서가 있고 한 사람이 요래 딱 붙어야 돼. 그러면 이게 인자가 돼, 한자로. 요거는 뭐냐 하면 서로가 다르게 붙어있으면 이 팔자가 세다 이 말은 이게 한자가 이렇게 두 글자가 이래 안 붙고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면 이 팔자가 돼. 팔자가 세다 이 말은 서로 좀 화해하면 될 텐데 계속 버티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저 사람 팔자가 세다 이런 말하는데 이것도 재미난 이야기지. 그런데 사람을 한자로 뭘 한다고? 하나가 반드시 하나를 의지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의지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간에서 나오는 게 인간. 간이라는 게 아까 인터란 말이야. 인터. 사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한자로 뭐라 하노? 일을 한자로 뭐라 하노? 일사자. 일사자래.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고? 인사. 인사가 뭐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러잖아. 전에 온유가 할아버지한테 꾸지람 들었지. 그때 온유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랬는 거야. 할아버지가 오해를 한 거야. 온유가 왜 할아버지 보고 인사 안 하고 인상을 찌그리지 이런 막 그래. 왜냐하면 인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 우리가 어디 가면 학교나 가정에서나 언제든지 사람들을 보고 아는 사람도 자기보다 어린 사람도 인사를 해야 돼. 할아버지가 잘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내보다 어린 사람들은 인사를 먼저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도 인사 잘 안 되지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사람은 뭐라고요? 두 사람이 버티면 안 되고 서로 만나야 된다. 그것이 인사라. 인간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두 가지가 있어. 내하고 너가 있어. 나, 너. 이런 단어도 세상에 없다.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가 없다. 나, 너가 이렇게 점 한 개로 탁탁 구분되는 글자가 어디 있노, 세상에. 참 우리나라 글자는 위대하고 소리도 너무 우리말도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나, 너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날 때 우리가 되는 거야. 이것이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재밌지? 또 이 강의를 듣고 느낀 점 한번 이야기해. 흥미롭다. 응? 재밌지? 나, 너, 우리. 예,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창의성이 어디 있다고? 세 번째에 있다. 됐어요? 예, 똑같이.